왜 어떤 사람들은 아래에서부터 늙어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92세의 한 의사에 따르면 다리는 시간이 가장 먼저 대가를 요구하는 곳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를 무시하면 다리가 당신을 감옥에 가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걷는 것, 계단을 오르는 것,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살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일이 30년 일찍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잘못된 습관 때문에. 강리의 한 이야기죠, 압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늙기 전에 안에서부터 늙습니다. 다리가 붓고 무릎이 아프고 정맥류가 생기고 걷기 어려워지는 것. 이 모든 것은 얼굴에 주름이 생기기 훨씬 전에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싼 약, 수술, 마법 같은 공식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이해, 행동, 그리고 하루 몇 분의 시간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혈관 회복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순환을 풀어주고 다리의 무거움을 덜어주며 활력을 되살리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들입니다. 대부분은 이런 방법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천하는 사람들은 피부로 변화를 느낍니다. 말 그대로요, 50세, 60세, 70세 이상이거나 이 나이대에 누군가를 돌보고 있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다리에서 시작된 문제는 심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노화가 얼굴이나 백발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시간은 다리에서 그 힘을 드러냅니다. 우리를 땅에 붙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힘, 중력은 혈액을 아래로 끌어내리며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부담은 커지고 예전에는 문제없던 몸이 효율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다리가 피로하고 무겁게 느껴지고 하루가 끝날 때 붓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만 말하지 않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메커니즘이 등장합니다. 종아리 펌프. 걷거나 뛰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종아리 근육은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마치 다리에 작은 심장이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 펌프가 약해지면 혈액이 정체되고 혈관 문제가 쌓입니다. 무릎 통증, 정맥류, 다리가 무거운 느낌은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집에 배관이 막혀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환이 막히면 생물학적 배관이 고통받습니다. 혈액이 정체되면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조직이 염증을 일으키며 세포 재생이 느려집니다. 이건 서서히 시작되지만 방치하면 빠르게 악화되는 위험한 사이클입니다. 노인의 건강은 다리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리의 조직, 근막, 힘줄, 인대는 나이 들수록 딱딱해집니다. 이는 이동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순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딱딱한 조직은 혈관을 압박하고 혈관은 혈액을 잘 전달하지 못하며 결국 몸 전체가 대가를 치릅니다. 이 경우 경직은 젊음의 적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경직은 올바른 자극으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근막 이완 기법, 이동성 운동, 능동적 스트레칭 같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맨발로 부드러운 모래 위를 걷는 노인은 하루 종일 서서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건강에 더 큰 도움을 줍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이를 닦을 때 발꿈치를 드는 작은 습관도 종아리를 활성화하는 데 차이를 만듭니다. 다리가 잘 반응하면 나머지 몸도 따라옵니다. 가장 위험한 건 이런 신호들이 천천히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벽구석의 물때처럼요. 갑자기 예전처럼 걷지 못하고 무릎이 불평하며 기운이 사라집니다.
어느새 의자, 자동차, 지팡이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침착하세요. 다리에서 시작된 문제는 다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르는 전환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온몸이 무너지는 걸 느낀 적 있나요? 다리에 힘이 떨어지면 걷는 것뿐만 아니라 신진대사, 뇌, 심지어 기분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움직임이 줄어들수록 에너지 소모가 줄고 근육이 줄며 몸 전체가 느리게 작동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로 인한 도미노 효과입니다. 약한 다리는 움직임을 줄이고 움직임이 줄면 순환이 약해지며 순환이 약해지면 염증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염증은 현대 질병의 시작점입니다. 종아리의 펌프가 힘을 잃으면 혈액이 팔다리에 고이고 혈관 문제의 온상이 됩니다. 물이 고인 양동이를 방치하면 모기가 생기듯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순환 정체가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뇌에요? 연구에 따르면 다리가 약한 노인은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더 높습니다. 당연하죠. 혈액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으면 산소가 뇌에 충분히 도달하지 않습니다. 무릎 통증이나 다리 피로로 시작된 문제가 기억력 저하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은 하나의 네트워크입니다. 한 부분을 건드리면 나머지가 흔들립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런 문제가 심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예전에는 가벼운 피로로 끝났던 걷기가 이제는 소파에서의 강제 휴식이 됩니다. 그러면 손실의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힘이 줄고 통증이 늘고 움직임이 줄고 염증이 늘어납니다. 마치 다리가 온몸의 브레이크를 당기는 것 같죠. 많은 이들이 나이 들면 멈춤을 의미한다고 믿지만 사실 멈춤이 노화를 가속합니다. 활동적인 노인과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의 차이는 다리에서 오는 첫 신호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계단을 오르고 다른 사람은 문 앞까지 걷는 것도 피합니다. 한 사람은 건강을 펌프질하는 다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은 발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이건 운명이 아니라 선택, 주의, 관리의 문제입니다. 흥미롭게도 회복도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노인이 기반을 강화하면 그 효과는 위로 퍼집니다. 호흡이 좋아지고 기분이 나아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기운이 돌아옵니다. 이는 노년의 건강이 아래에서 위로 다시 활성화될 수 그리고 해야 한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로 이어집니다. 나무가 거꾸로 자란다고 상상해 보세요. 뿌리가 다리에 있고 가지가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노화는 정확히 이렇게 작동합니다. 아래쪽 줄기가 약해지면 가장 먼 가지, 뇌, 심장, 폐, 도 고통받습니다. 신체적 쇠퇴의 첫 신호는 발에서 위로 올라온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낮은 가지를 무시하면 곧 위쪽 가지도 시들어버립니다. 이 나무의 뿌리에는 혈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교활한 것 중 하나는 정맥 환류 감소입니다. 혈액이 다리에서 심장으로 올라가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혈액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혈관에 압력을 가하고 잦은 부종과 푸른 로프처럼 보이는 정맥을 만듭니다. 더 나쁜 건 이 정체는 만성 미세 염증을 일으켜 노인의 건강을 조용히 해칩니다. 아무런 경고 없이 조금 더 올라가면 근육 위축이 있습니다. 종아리가 힘을 잃으면 혈액을 덜 펌프질할 뿐만 아니라 지지 기능도 잃습니다. 그러면 계단을 오르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균형이 흔들리며 넘어질까봐 끊임없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건 미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입니다. 이때 다리 피로라는 표현은 문자적, 비유적으로 무게를 가집니다. 더 위로는 딱딱해진 조직이 있습니다. 근육을 탄력 있는 그물처럼 감싸는 근막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힘줄 관절 모든 것이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탄력을 잃은 낡은 고무줄 같죠. 몸이 움직이려 하면 경직은 무릎 통증, 보행 제한,
그리고 지팡이, 목발, 의차에 대한 의존성 증가로 대가를 치릅니다. 나무 꼭대기에는 기능적 쇠퇴가 있습니다. 천천히 걷거나 긴 산책을 피하거나 길을 건너는 데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노화가 이미 퍼졌다는 신호입니다. 보행 속도는 장수의 주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천천히 걷는 사람은 더 빨리 아프고 걷기를 멈춘 사람은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잦은 낙상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나무가 거꾸로 꽃을 피울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는 것입니다. 뿌리다리를 돌보면 이 과정의 일부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기반을 강화한 노인은 더 잘 걷고, 더 잘 생각하고, 더 잘 호흡하며 더 독립적으로 삽니다. 여기서 단순하지만 강력한 실천법이 등장합니다. 숨을 제대로 쉬는 것이 많은 약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복부에서 나오는 횡격막 호흡은 활력에 가장 오래되고 잊혀진 비밀 중 하나입니다. 의식적으로 하면 복부 내 압력을 높여 다리에서 심장으로 혈액이 돌아가도록 돕습니다. 마법 같지만 순수한 생리학입니다. 금기사항도 없습니다. 시간과 주의만 필요합니다. 실천법은 간단합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누워 한 손은 가슴, 다른 손은 배에 올립니다. 숨을 들이쉴 때 배만 올라가야 합니다. 천천히 입으로 내쉬며 배가 내려갑니다. 하루 2번 10회 호흡으로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점은 기구가 필요 없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 다른 강력하고 무료인 방법은 벽에 다리를 올리는 자세, 일명 비파리타 카라니입니다. 바닥에 누워 엉덩이를 벽에 붙이고 다리를 90도로 퍼 10분 올립니다. 그동안 음악을 듣거나 기도하거나 그냥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발목에 쌓인 체액을 배출하고 무릎 통증을 놀랍게 완화합니다. 우스꽝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혈액을 아래로 끌어내리던 중력이 이제 동맹이 됩니다. 다리가 심장 위에 있으면 혈관이 이완되고 발목이 덜 붓고 뇌에 산소가 더 많이 공급됩니다. 많은 노인이 이 간단한 운동 후 잠을 더 잘 잔다고 합니다. 좋은 수면은 어떤 비싼 비타민보다 가치 있죠. 몇 분의 투자로 몇 시간의 웰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깊은 호흡과 거꾸로 된 자세가 루틴이 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에너지가 늘고 머리가 맑아지며 다리의 지속적인 피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순환의 펌프가 추가 힘을 얻은 것 같죠. 혈관 문제로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은 여기서 실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완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몸은 기본을 돌보면 빠르게 반응하는 게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호흡과 벽에 다리 올리기가 이미 큰 변화를 만든다고 생각했다면 종아리가 진짜로 작동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다려보세요. 다리에 숨겨진 심장이 있다면 그건 종아리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운동에서 종종 잊히는 이 근육들은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천연 펌프입니다. 자주 활성화하면 조용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순환을 개선하고 부종을 줄이며 노년의 건강에서 큰 불편함인 다리 피로를 완화합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운동은 앉아서 발꿈치 들기입니다. 단단한 의자에 앉아 발을 바닥에 대고 발가락을 고정한 채 발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립니다. 무릎 위에 무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쌀포대나 두꺼운 책이면 충분합니다. 20회 3세트로 펌프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치 있는 동작은 편측 내림 운동입니다. 두 발로 낮은 단 계단에 올라갔다가 한 발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는 종아리뿐만 아니라 관절과 힘줄을 강화해 안정성을 높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처음엔 도전적일 수 있지만 조심히 하면 안에서부터 강해집니다. 맨발 걷기도 있습니다. 맞아요, 맨발로.
모래, 잔디, 집 안에서도 좋습니다. 발이 땅에 닿으면 잊힌 근육이 활성화되고 균형을 개선하고 낙상 위험을 줄이며 내장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반사 요법 포인트를 자극합니다. 하루 5분분 걷기만으로도 노인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혈관 문제로 걷는 게 두려운 사람은 제자리에서 천천히 무릎을 들어 올리며 행진하듯 걷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라톤이 아니라 잠자던 근육을 깨우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몸이 반응하고 기운이 좋아지며 소화까지 좋아집니다. 모두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종아리가 펌프라면 다음 단계는 혈액을 운반하는 배관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펌프가 강하게 작동해도 길이 막히거나 굳거나 녹슬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마른 나뭇가지를 구부리려 해본 적 있나요? 부러지죠. 하지만 푸른 가지는 구부러져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유연하고 탄력적입니다. 하지만 돌보지 않으면 마른 가지처럼 딱딱해집니다. 다리가 이 유연성을 잃으면 통증, 삐걱거림, 균형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노년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회복은 몸이 얼마나 유연해질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근막 이완이 필요합니다. 단단한 폼 롤러나 테니스 공으로 종아리, 정강이, 발바닥을 부드럽게 누릅니다. 아픈 지점을 찾으면 30초간 멈춥니다. 이 긴장된 지점은 풀어야 할 매듭과 같습니다. 이 연습은 통증을 완화하고 조직을 풀어주며 순환을 개선합니다. 혈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은 능동적 스트레칭입니다. 손으로 발을 잡는 의무적인 스트레칭이 아니라 요가의 아래를 보는 게 자세처럼 의식적인 움직임입니다. 이는 종아리와 뒷사슬 전체를 늘려줍니다. 또는 러너 스트레칭, 한 다리를 앞에 두고 다른 다리를 뒤로 뻗어 발꿈치를 바닥에 대고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동작입니다. 또 다른 훌륭하고 거의 잊힌 운동은 발로 원 그리기입니다. 앉거나 누워서 발목을 원을 그리듯 돌립니다. 마치 엄지발가락으로 원을 그리는 것처럼요. 이는 작은 관절을 활성화하고 림프 흐름을 자극하며 안정 근육을 강화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다리 피로나 무릎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 조용하고 효과적인 완화책입니다. 여기서 비밀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보다 하루 5분이 낫습니다. 조직이 매일 움직이면 적응하고 수분을 유지하며 재생합니다. 식물을 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말라버리면 죽습니다. 몸도 다르지 않습니다. 유연성을 유지하는 건 다리가 사슬이 아니라 날개가 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조직에서 시작된 이 가벼움은 혈관, 관절, 일상 동작으로 퍼집니다. 하지만 영양 기반이 약하면 이 기둥들은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좋은 벽돌 없이는 벽이 갈라집니다. 좋은 씨앗을 마르고 척박한 토양에 심는 건 소용없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영양소 없이는 어떤 운동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노인의 건강은 접시에 담긴 것에 크게 좌우됩니다. 다리 피로, 무릎 통증, 혈관 문제에서 식사는 조용한 동맹입니다. 잘 먹는 건 배고픔을 채우는 것뿐 아니라 회복의 도구입니다. 먼저 필수적인 듀오, 비타민C와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이들은 모세혈관을 강화하고 정맥류를 예방합니다. 오렌지, 레몬, 아세로라 같은 감귤류 과일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공급원입니다. 보너스 팁, 히비스커스 차와 포도 껍질, 맞아요 껍질, 사람들이 버리는 그 부분에는 혈관을 보호하고 콜라겐을 강화하는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염증에 관해서는 오메가3만 한 게 없습니다. 이는 몸 안의 소방관처럼 작용해 혈관을 공격하는 작은 염증을 진압합니다. 연어, 정어리, 치아씨, 아마씨 모두 도움이 됩니다. 생선이 싫거나 제한이 있다면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지침을 따라야죠. 특히 노년의 건강에서는 균형이 전부입니다. 마그네슘도 있습니다. 몸의 천연 이완제. 근육과 신경에 작용해 쥐가 나는 걸 막고 경직을 줄입니다. 밤중에 종아리가 뻣뻣해져 깨는 노인을 본 적 있나요? 마그네슘 부족이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바나나, 아보카도, 아몬드, 순수 코코아 같은 식품이 좋은 공급원입니다. 70% 이상의 고품질 다크 초콜릿은 건강하고 즐거운 선택입니다. 인대와 힘줄 재생을 원한다면 무설탕 젤라틴이나 콜라겐 펩타이드를 고려하세요. 하지만 가루만 먹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몸은 콜라겐을 흡수하고 활용하기 위해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고전적인 조합은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플러스 천연 오렌지 주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K2는 칼슘을 올바른 뼈로 보내 혈관에 쌓이는 걸 막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먹는 건 벽돌 하나하나로 집을 재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영양소가 루틴이 되면 몸의 기반, 다리는 더 단단하고 가볍고 덜 아프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여기서 거의 아무도 하지 않지만 현명한 이들이 추천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측정하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삶의 모든 것, 노인의 건강에도 적용됩니다. 건강한 습관을 시작했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종종 변화가 없어서가 아니라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아서입니다. 자신의 발전을 보면 동기부여가 배가 됩니다. 다리의 경우 진행 상황을 평가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강력한 지표 중 하나는 ITB, 발목팔 지수입니다. 연구실에서나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많은 진료소나 저렴한 클리닉에서 휴대용 도플러로 이 검사를 합니다. 발목과 팔의 혈압을 비교해 다리의 순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상적인 값은 1.0 이상입니다. 그 이하면 경고 신호입니다. 아무 증상이 없어도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추적하기 쉬운 또 다른 데이터는 종아리 둘레입니다. 줄자와 규칙만 있으면 됩니다. 항상 같은 지점, 무릎 아래 약 4손가락 정도에서 측정하고 시간이 지나며 증가하는지 확인하세요. 1년 2칩 증가하면 근육이 늘어난 것이며 이는 순환 펌프의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단한 종아리는 허영이 아니라 장수의 신호입니다. 보행 속도를 측정하는 것도 어떨까요? 농담 같지만 10m를 걷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는 건 건강에 많은 걸 말해줍니다. 천천히 걷는 사람은 혈관 문제가 더 많고 낙상 위험이 높습니다. 목표는 초당 1.2m 이상 걷기, 집 복도에서 줄자와 휴대폰 타이머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발목 테스트가 있습니다. 아침과 밤의 부종을 비교해 보세요. 0.5디침 이상 차이가 나면 정맥 환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사진을 찍으면 이 과정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다리 피로로 고통받는 사람은 1mm의 체액 저류도 영향을 느낍니다. 이 지표들을 추적하면 더 이상 내 생각엔 의존하지 않습니다. 숫자와 사실로 노력이 같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는 긍정적인 사이클을 만듭니다. 더 많은 결과, 더 많은 동기, 더 많은 꾸준함. 꾸준함으로 강한 다리를 만듭니다. 측정이 중요하다면 이를 체계적인 루틴에 적용하는 게 다음 논리적 단계입니다. 몸 관리를 명확한 루틴으로 정리하면 모든 게 더 잘 흘러갑니다. 뇌는 예측 가능성을 좋아하고 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리를 활성화하고 순환을 좋게 하며 끊임없는 다리 피로에서 벗어나려면 지능적인 반복이 비결입니다. 누구나 심지어 노년의 건강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간단한 주간 계획이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횡격막 호흡과 벽에 다리 올리기로 시작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강한 신체적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 2가지 습관으로
줄을 부드럽게 시작합니다. 밤에는 발꿈치 들기로 힘을 키우고 근막 이완을 합니다. 주말에 앉아있는 시간 후 흔히 나타나는 무릎 통증을 완화하며 순환을 활성화하는 시작입니다. 화요일은 유연성에 집중합니다. 아침에 아래를 보는 개나 러너 스트레칭 같은 능동적 스트레칭으로 관절에 새 숨을 불어넣습니다. 밤에는 편측 내림 운동으로 종아리를 강화하며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10분만 투자해도 온몸이 차이를 느낍니다. 혈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며 완화가 빨라지는 걸 느낍니다. 수요일은 자연과 연결, 집 바닥이라도 하는 날입니다. 안전한 표면에서 몇 분간 맨발로 걷는 건 잊힌 발의 포인트를 활성화합니다. 놀랍게도 이 간단한 행동은 균형, 기분, 에너지를 개선합니다. 밤에는 스트레칭을 반복하고 발로 원을 그리는 동작을 추가해 황금으로 마무리합니다. 가볍지만 강력합니다. 목요일은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데 집중합니다.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편안한 산책은 활동적 휴식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하루 동안 똑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앉거나 걷거나 휴대폰을 볼 때 생기는 작은 나쁜 습관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걸음마다 몸이 더 품위 있게 늙도록 재프로그래밍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사이클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분에 따라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루틴이 감옥이 아니라 방향이 있는 자유라는 점입니다. 자기 관리를 캘린더에 넣으면 약속이 아니라 실천이 됩니다. 실천으로 다리는 단단해지고 무릎은 덜 불평하며 순환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조화롭게 만드는 숨겨진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인체는 생물학적 공학의 걸작입니다.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하면 모든 게 더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다리의 혈관 흐름은 유압 회로와 같습니다. 혈액은 동맥을 통해 내려가 종아리의 모세혈관에 도달하고 정맥을 통해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힘이 있습니다. 근육 수축. 여기서 다시 종아리 펌프가 등장합니다.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며 정맥을 압박해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립니다. 이 움직임이 실패하면 혈액은 하체에 고입니다. 원활해야 할 경로가 내부 교통체증이 됩니다. 여기서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리 피로, 무릎 통증, 부종, 점점 심해지는 무거운 느낌인 이 흐름은 근육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근막, 인대, 심지어 자세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앉아 복부와 엉덩이를 압박하면 정맥 환류를 방해합니다. 반면 몸을 똑바로 세우고 깊게 숨을 쉬고 발목을 활성화하면 혈관은 저항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건강은 의식적인 이동성과 밀접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혈액 사이클을 촉진합니다. 또 하나 잘 언급되지 않는 점은 복부 내 압력도 이 흐름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둥의 횡격막 호흡이 다시 등장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 복부가 팽창하고 내쉴 때 수축하면 이는 배에서 위로 혈액을 밀어 올리는 피스톤처럼 작동합니다. 단순한 행동이 순환뿐 아니라 체액, 저류와 독소를 줄이는 림프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몸은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 먹는 것도 이 사이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말한 한겸증 영양소는 혈관을 깨끗하고 유연하게 유지합니다. 반면 앉아있는 생활, 과도한 설탕, 지나친 소금 섭취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흐름을 막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운전하는 것과 같지요. 몸은 가지만 고통받고 마모되고 훨씬 빨리 지칩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모든 기술, 호흡, 자세, 식이, 운동은 이 사이클을 더 강하고
부드럽게 돌리는 톱니바퀴처럼 작동합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냉장고 문에 붙일 수 있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리스트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모든 멘토가 좋아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지식이 행동으로 바뀌는 순간. 잘 들어보세요. 다리 피로, 무릎 통증, 혈관 문제, 노인의 건강에 대해 다 안다고 해도 의자에서 일어나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는 건 좋지만 하는 건 변화를 만듭니다. 그 길은 명확하고 간단하며 가능해야 합니다. 방벽이나 부엌 노트에 적을 수 있는 그런 리스트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하루 2번 복부 호흡, 아침과 밤에 깊은 호흡, 10회, 요가 매트나 잔잔한 음악은 필요 없습니다. 주에만 있으면 됩니다. 하면서 기도하거나 감사하거나 몸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부종이 줄고 다리가 가벼워지는 걸 느낍니다. 믿어보세요. 두 번째, 매일 벽에 다리 올리기. 발꿈치 아래에 베개를 두거나 벽에 다리를 10분 올립니다. 하루 중 모든 게 멈추는 순간입니다. 원한다면 잔잔한 음악이나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쌓인 체액을 배출하고 순환을 개선하며 다음 날 밤 잠을 더 잘 자게 합니다. 세 번째, 일주일에 3번 종아리 운동. 발꿈치 들기, 맨발 걷기, 편측 내림 운동을 번갈아 하세요. 근육 펌프를 활성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설거지나 이를 닦을 때 하면 추가 노력 없이 루틴에 맞춥니다. 작은 일상 습관이 노년의 건강에서 큰 결과를 만듭니다. 네. 번째, 일주일에 3번 근막 이완과 스트레칭. 종아리에 단단한 롤러, 발로 원 그리기, 러너 자세. 이 모두가 조직을 젊게 하고 탄력을 되돌립니다. 허리를 숙이기 어려운 사람은 벽이나 앉아서 변형된 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완벽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의도적인 보충, 비타민 C와 콜라겐, 오메가3와 마그네슘, 비타민 K2와 천연식품. 이들은 몸의 배관을 재건하는 보강제입니다. 하지만 과일, 녹색 잎이채소, 씨앗, 가벼운 단백질이 풍부한 집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케일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과 레몬을 뿌린 것 같은 간단한 음식도 차이를 만듭니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월간 줄자와 타이머로 평가. 종아리 둘레 보행 시간, 밤에 발목 부종을 측정하세요. 노트나 스프레드시트에 기록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 자기 관찰은 진행 지도가 됩니다. 노력이 옳은 길에 있다는 강력한 알림입니다. 이제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나이 들매 대해 믿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제 말해보세요. 이 행동들 중 몇 개를 이미 실천했나요?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몇 번이나 무시했나요? 다리 피로, 무릎 통증, 혈관 문제, 이 모두가 신호입니다. 나이의 벌이 아니라 몸의 경고입니다. 좋은 소식은 아직 게임을 뒤집을 시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건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럼 하루 5분으로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앞으로 몇 년을 지팡이, 의자, 계단 오르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에 의존하며 보내고 싶나요? 아니면 단단히 걷고 가볍게 숨 쉬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나요? 선택은 당신의 것이고 지금 시작됩니다. 기억하세요. 나이 드는 건 피할 수 없지만 쇠약해지는 건 선택입니다. 변화는 말 그대로에서 시작됩니다. 다리를 돌보는 사람은 기반을 돌봅니다. 기반을 강화하는 사람은 몸을 지탱합니다. 몸을 지탱하는 사람은 자유를 지탱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뭔가 깨달음을 주었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세요. 여기서 가치 있는 지식,
실용적인 팁, 건강하고 맑고 가볍게 삶의 최고의 단계를 살아갈 영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어떤 행동을 시작할 건가요? 이 여정에서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함께 가요.